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 지난달보다 열심히 일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통장에 찍힌 숫자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월급이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카트에 담긴 건 예전보다 훨씬 적습니다. 도대체 내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정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음모론을 펼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정교하고 합법적이며 심지어 우아하기까지 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지갑에서 직접 돈을 꺼내가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가진 돈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작은 틈새로 야금야금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나 몰래 내 돈을 가져가는 5가지 교묘한 방법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시작하죠.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법률 없이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부가 세금을 올리려면 국회에서 싸우고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중에 돈을 많이 풀면 끝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이유로 혹은 국가 채무를 갚기 위해 화폐를 마구 찍어낸다고 가정해봅시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예전에 1,000원이면 사던 껌 한 통이 2,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의 통장에 든 1,000원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 숫자가 살 수 있는 실질적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사실상 정부가 여러분의 예금 중 절반을 세금으로 가져간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내 통장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물가가 너무 올랐네라며 애꿎은 마트 사장님만 원망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채무자인 정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은 빚을 탕감해주는 축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매력을 희생시켜서 말이죠. 두 번째는 좀 더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브래킷 크리프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올해 5% 올랐다고 칩시다. 기쁘시죠? 그런데 물가도 똑같이 5%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작년보다 가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는 소득세 구간을 설정해 둡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까지는 15%, 그 이상은 24%를 떼어간다고 해보죠. 물가가 올라서 명목 연봉이 5,100만 원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소득이 올랐을 뿐인데 정부는 여러분을 고소득자로 간주하고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떼어갑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맞춰 이 세율 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해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정부의 세수만 늘어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매년 정부가 세수 역대 최대 달성이라고 자랑할 때 그 속에는 여러분의 깎여나간 실질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간접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 VAT, 기름을 넣을 때 내는 유류세, 술과 담배에 붙는 주세와 담배세 같은 것들입니다. 직접세인 소득세는 월급 명세서에 찍히니까 우리가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간접세는 가격표 안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을 보세요. 기름값이 리터당 1,600원이라면 그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입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올랐다고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 그 가격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몫입니다. 술은 어떤가요? 서민의 술이라는 소주도 병당 가격의 상당 부분이 세금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세를 올린다. 환경을 위해 유류세를 유지한다. 명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금들은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담을 느낍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리터당 세금을 내기 때문이죠. 정부는 여러분이 소비하는 모든 행위 뒤에 서서 조용히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물건 가격 속에 교묘하게 숨어서 말이죠. 네 번째는 이름도 생소한 준조세입니다. 세금이라는 이름은 붙지 않았지만 사실상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돈들이죠.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입니다. 물론 복지국가를 위해 필요한 돈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인상 속도를 보십시오. 매년 건강보험료 요율이 오르고 산정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예전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안내도 됐던 분들이 갑자기 수십만 원의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라고 말하지만 기금 고갈론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지금 내는 돈이 정말 나를 위한 저축인지 아니면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 기부금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여기에 각종 부담금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영화 티켓값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여러분은 영화 한 편을 볼 때도 정부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들이 모여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런 부담금과 기여금이라는 우회로를 적극 활용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가장 교활한 금융 억압입니다. 정부는 거대한 빚쟁이입니다. 국가 채무는 매년 늘어만 가죠. 이 빚을 갚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열심히 일해서 갚는 걸까요? 아닙니다. 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하는 겁니다. 물가는 5% 오르는데 은행 예금 금리가 2%라면 여러분의 돈은 가만히 있어도 매년 3%씩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반면 빚이 많은 정부는 신이 납니다. 갚아야 할 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며 국민들이 저축보다는 소비를 하게 만들고 예금자들의 부를 채무자인 정부와 기업으로 강제 이전시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재산 몰수입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예금이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걸음으로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은행 예금이 사실은 가장 빠르게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미 많은 재산은 사라진 뒤일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가 나 몰래 돈을 가져가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플레이션, 브레킷, 크리프, 간접세, 준조세, 그리고 금융 억압까지. 듣고 나니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허탈하신가요? 하지만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시스템의 생리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현금만 쥐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온몸으로 다 막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실물 자산에 투자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기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결코 여러분의 부자가 되는 길을 돕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시스템의 유지와 안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유일한 파수꾼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